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서부선 등 민자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철도 등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서울시가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은평구 6호선 세전역과 2호선 서울대 입구를 잇는 서부선은 건설 출자자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자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이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원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지금 조정 과정에 있다. 민투 사업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철도 등 침체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특례를 만들어 공사비 상승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막혀있는 경전철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입니다. 당장 위례 신사선의 경우 정부의 방안대로 4.4% 인상된 금액으로 2차 사업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사비 갈등으로 사실상 3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 중인 서부선에도 4.4% 인상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던 경전철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 목동 8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881가구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최근 목동 8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는데요. 공람에 따르면 8단지는 최고 49층 1,881가구로 재건축되며 공공주택 299가구, 일반 분양은 205가구가 공급됩니다. 목동 8단지는 당초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정비가 검토됐지만 49층으로 상향돼 용적률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8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북아일랜드 작가 애나 번스가 선정됐습니다. 애나 번스는 현대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2001년 소설 노본스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고 2018년에는 세 번째 장편 소설 밀크맨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했는데요. 선정위원회는 애나 번스의 작품에서 분쟁과 여성, 난민, 폭력, 전쟁 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사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천을 보증하는 문학상의 가치와 의의를 찾아 그녀를 본상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가 기자회견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시상식은 다음 날 오전 10시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오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특별 공직기관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 감사합니다. 또 복무 위반과 직무 태만, 비상 대비 태세 미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살피는 등 전방위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은평 누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4일간 불광천 일대에서 열린 축제는 음악 분수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버스킹, 소고춤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폐막 공연에는 가수 김태우, 박현빈 등이 함께 눈길을 끌었고 주민 참여 행사로 생활예술 페스티벌, 체험 부스존 등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들을 조사했는데요.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거래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를 조사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과 9월 서울 지역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4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는 다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부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이 22억 원인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전출시켰다가 대출받은 뒤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서 시도한 편법인데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비규제 지역에서 2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전액을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다가 거래 신고 때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A씨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도 자금 조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본인 자금은 하나도 없이 편법 증여 형태로 집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약 2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모친에게 빌린 돈 14억 원과 증여받은 돈 5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3.5억 원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에서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파트 단지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강남구에서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서 삭제하지 않고 거래 신고 전까지 매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과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모두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계절을 잊은 더위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었습니다. 평년보다는 엿새가량 늦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설악산 대청봉의 단풍 실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개한 고지대 단풍 현황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보통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뒤에는 전체 산의 80%가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각 명소의 단풍 절정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곳인데요. 설악산의 단풍 절정 10월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17일, 치악산은 23일로 이달 중순이면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북한산은 10월 28일, 월악산도 28일로 이달 말이면 단풍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산과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도 10월 29일에서 30일 정도로 이달 말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은 10월 23일로 예상돼서 주변 지역보다 단풍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장산과 무등산은 다음 달 초 11월 4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되고요. 두륜산은 11월 1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10월 28일로 이달 말에 가야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앞으로의 날씨 그리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보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천 아이패스 이용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아이패스 누적 이용자가 지난달 25일 기준
시행 5개월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아이패스 사업은 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반은 20%, 청년과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청년층이 61.6%인 12만 4,4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층이 30.8%인 6만 2,248명, 저소득층이 9,651명, 어르신 5,758명 순입니다. 1인당 월 평균 환급액은 5월에서 7월 기준 17,467원으로 K패스의 전국 1인당 월 평균 환급액인 15,060원보다 2,407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인천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인천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와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원은 기존 5회 지원에서 자녀자금을 활용한 마지막 지원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기업이 많았고 중소기업 R&D 융자 지원 특별자금 신청이 많았던 만큼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25곳, 총 75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2년 만기 일시상환, 고정금리 2.8%로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지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풍양 고려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4일 이후 4일 만에 풍선을 띄웠으며 올해 들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1곳 이상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의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310개 단지 중 화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는 75개 단지에만,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는 19개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습니다. 또 36개 단지의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피난 방화 시설에서 불량이 발견됐으며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홀 2건, 소방설비 자동 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추가 설치,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기여자와 모범 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종환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동연 도지사는 행사에 참석해 올해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인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달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